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한 명의 중년 한국인이 중국에서 겪은 생사의 기로에 선 이야기죠. 올해 7월 전 세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단순한 더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따뜻함과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 사는 김민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20살 때 중국으로 건너와 벌써 30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51살이 된 저에게 중국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7월 제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이 시작됐어요.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이 상하이를 덮쳤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도 이미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단 1시간도 견디기 힘든 날씨였죠. 아빠,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일하러 나가세요? 26살 딸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작은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그야말로 지옥 같았거든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식당 주변에 사는 중국인 할머니들이었어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더위 속에서는 정말 위험했거든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마치 거대한 화덕 속에 갇힌 것 같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데 한국 뉴스를 보니까 고향도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부산에 사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여기도 너무 더워서 죽겠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게 새삼 실감났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곧 제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폭염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7월 둘째 주가 되니까 아예 40도를 밑돌지 않더라고요. 상하이 거리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 같았어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 때문에 시야가 흐릿할 정도였죠. 우리 식당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요. 배달 주문은 늘었지만 배달원들이 더위에 쓰러지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어느 날은 우리 식당 앞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그대로 쓰러져서 119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리 할머니였어요. 75살인 리 할머니는 우리 식당 단골 손님이셨는데 혼자 사시면서 에어컨도 없이 지내고 계셨거든요. 매일 저녁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드시러 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오시질 않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실까? 아내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할머니 아파트까지 가보고 싶었지만 제가 중국어를 완벽하게 못해서 소통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30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복잡한 상황에서는 말문이 막히곤 했어요. 더욱 답답했던 건 중국 정부에서 내리는 재난 문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중국어로만 나오니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폭염 경보가 내려져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었죠. 한국에서 살던 시절에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막상 외국인이 되어보니까 언어의 벽이 이렇게 높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7월 15일 오후 리 할머니가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탈수와 열사병으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날 밤 잠 못 이루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만이 아니라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한국에서도 분명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동네에서만 3명의 어르신이 더위로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그중 한 분은 80살 왕 할아버지셨는데 혼자 사시면서 전기료가 아까워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않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상하이 전력청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폭증해서 순환정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돌아가면서 전기를 끊는다는 거였죠. 에어컨도 못 틀고 선풍기마저 멈춘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아빠, 우리 식당 에어컨이라도 더 많이 틀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지연이의 제안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작은 식당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언어 소통 문제 때문에 중국 분들께 제대로 도움을 드리기도 어려웠고요. 그때 한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왔어요. 부산에서도 폭염으로 여러 명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 사이에서 피해가 컸다고 했어요.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으셨어요. 민호야, 여기도 정말 힘들다.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 김할머니도 병원에 실려가셨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김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늘 과자를 사주시던 분이었거든요. 상하이에서 리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는데 고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더욱 절망적이었던 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어요. 여기서는 언어의 벽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리의 벽 때문에 소중한 분들을 도울 수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중국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무력할까? 그날 밤 식당 정리를 하면서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줬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네온사인들이 평소보다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다음날 새벽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태풍 다나스가 중국 남부에 상륙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폭염도 모자라 이제는 물폭탄까지 떨어뜨린다니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폭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적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폭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단 1시간 만에 도로가 강으로 변했고 지하상가들은 모두 침수됐어요. 폭염에서 폭우로 정말 극과 극이었죠. 더 큰 문제는 정전이었습니다. 침수로 인해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거예요.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조차 돌릴 수 없게 됐어요. 폭우로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습도가 극도로 높아져서 오히려 더 숨막혔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리 할머니 아파트로 달려갔어요. 계단은 물에 잠겨 있었고 할머니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밀어보니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리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습니다. 방 안은 찜통 같았어요. 창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비가 너무 세게 들이쳐서요. 할머니, 저 한국 식당 사장이에요. 기억하시죠? 제가 서툰 중국어로 말하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뭔가 말씀하려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한데 제 중국어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모든 구급차가 출동 중이라고 했어요. 폭우로 인한 사고가 너무 많아서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점점 더 힘들어하셨는데 저는 손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또 다른 비보가 날아왔어요. 어머니께서 폭우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 혼자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곁에 있어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꼼짝할 수 없었죠. 지연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위험하고 한국의 어머니도 걱정되고 저는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중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됐습니다. 정전이 계속되면서 할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부채질을 해드렸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일 뿐일까 하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파트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런 폭우 속에서 누가 올까 싶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랍게도 유창한 한국말이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국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왕철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학했어요. 그 청년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어요. 철민 씨는 리 할머니의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한국 유학을 다녀와서 한국어가 능숙했거든요. 할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철민 씨가 할머니께 중국어로 말을 걸자 할머니가 힘겹게 대답하셨어요. 철민 씨가 저에게 통역해줬습니다. 할머니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하세요. 그리고 약을 찾고 계신데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드디어 소통이 됐어요. 저와 철민 씨는 함께 할머니 방을 뒤져서 혈압약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약을 드시고 나서 조금씩 안정을 찾으셨어요. 아저씨, 혹시 한국 식당 사장님이시죠?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친절한 한국 사장님이 있다고요. 철민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할머니께 특별히 뭘 해드린 건 아닌데 할머니는 저를 기억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철민 씨가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자신이 한국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유학할 때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겨울에 독감에 걸려서 혼자 자취방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옆집 할머니가 구해주셨거든요. 김치찌개도 끓여주시고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어요. 철민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사람이라고, 국적이 다르다고 남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 중국 유학생을 도와준 할머니가 있었고, 지금 중국에서는 그 유학생이 한국인인 저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철민 씨와 함께 리 할머니를 돌보면서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철민 씨가 SNS에 우리 상황을 올렸는데 한국에서 유학했던 중국 청년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들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갚고 싶다며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이틀 만에 12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모두 한국어가 가능한 분들이었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도 못하고 있던 일들을 이 젊은이들이 척척 해내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가 동네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러 다녀볼까요? 철민 씨 제안에 모두들 찬성했어요. 저희는 팀을 나눠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중국어로 안부를 묻고 저는 한국 식당에서 시원한 음료수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85살 장 할아버지셨는데 젊은 시절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총을 들고 갔지만 지금은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됐구나.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에 가슴이 벅찼어요.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이 중국에서 온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더랍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호야, 그 간병인분이 정말 친절하시더라. 중국 음식도 해주시고 내 이야기를 하니까 무척 반가워하시더구나. 어머니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온 게 느껴졌어요. 저 여기서 중국 분들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중국 분의 도움을 받고 계신 거였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우리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매일 돌아가면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렸어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리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건강이 회복되신 후에 할머니가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신 거예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죠. 할머니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셨대요. 철민 씨가 웃으며 통역해줬어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를 맛보는데 정말 한국 맛이 났어요. 할머니는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드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찾고 있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상관없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고향이구나 하고요. 우리 자원봉사 활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상하이 현지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인과 중국 청년들이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이 화제가 된 거였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철민 씨가 설득했어요. 아저씨, 이런 좋은 일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하이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30년 동안 중국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많은 한국분들이 계신 줄 몰랐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박영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78살 박 할아버지는 50년 전에 중국으로 건너와 뿌리를 내리신 분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선배셨죠. 민호 씨, 내가 젊었을 때는 중국 사람들한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 이제 내가 뭔가 보답할 때가 온 것 같아. 박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모은 돈을 흔쾌히 기부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선풍기와 시원한 음식을 살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는 중국 사업가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산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시민단체에서 중국 상하이로 성금을 보내주겠다고 연락해온 거예요. 어머니를 돌봐주신 중국인 간병인분의 제안이었다고 했어요. 아드님이 중국에서 좋은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분이 어머니께 하신 말씀을 전해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바다를 건너 서로 돕는 마음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리 할머니와 장 할아버지가 함께 만든 한중 우정 밥상이었어요.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할아버지가 중국 전통 만두를 빚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대접해 주신 거였어요. 이게 진짜 한중 합작품이네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치와 만두가 한 그릇에 담겨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우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KBS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해온 거였어요. 중국 CCTV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요. 아빠, 이제 아빠가 유명인이 되신 것 같아요. 지연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지만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웃을 돌보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철민 씨 말이 맞았어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거든요.
상하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자원봉사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민들과 중국 현지인들이 함께 만든 그룹들이었죠. 어느 날 저녁 리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할머니 방에 가보니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놓으셨더라고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가 한국 관광을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 길을 잃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데려다 주셨거든. 할머니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40년 전 한국에서 받은 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제가 중국에서 한 활동이 한중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특별 표창을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시상식 날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어머니가 직접 상하이로 오신 거였어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제 모습을 보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민호야,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중국 땅을 밟게 된 거였어요. 시상식장에는 리 할머니와 장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팀 모든 분들이 와주셨어요. 철민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통역을 도와줬고요. 정말 한 가족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리 할머니가 어머니께 김치를 선물해드린 때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어머니께 드리면서 서툰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들 잘 키우셨어요. 두 어머니가 서로 손을 잡고 오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어는 달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 식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 교민들과 중국 친구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리 할머니가 만든 김치와 장 할아버지의 만두, 제가 만든 불고기가 한 상에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진짜 한중 우정 밥상이네요. 철민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정말 그랬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마음만은 하나였거든요. 어머니가 며칠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민호야, 이제 안심이다. 내가 진짜 이곳에 뿌리를 내렸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찾고 있던 건 바로 이거였구나. 단순히 한국 사람으로 중국에 사는 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 하고요. 지금도 우리 자원봉사 활동은 계속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중국 젊은이들과 한국 교민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상하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 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매일 저녁 식당에 오셔서 지연이와 중국어, 한국어를 서로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장 할아버지도 가끔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세요. 폭염과 폭우로 시작된 그 힘겨운 여름이 제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줬어요. 이웃을 돌보는 마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력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함께하니까 불가능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마음이 모이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죠. 제가 상하이에서 경험한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